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심재현입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제발 한 끼라도 잘 넘어갔으면 하고 바라십니다. 제가 유치원 현장에 있을 때도 선생님 다른 거 몰라도 집에서 거의 안 먹으니까 유치원에서만큼이라도 잘 먹여주세요 하고 바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영상은 잘 먹지 않은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님의 4가지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부모님과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한 우리나라 나이로 만 5세 이상의 연령에게 해당되니 참고해주세요. 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각 단계마다 최소 3주 이상 진행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장기전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특정 음식을 잘 먹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먹고 싶은 만큼 담아보자. 이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을 인식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유치원에서 먹는 것하고 비슷한 그 네모난 그 급식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찬을 보이게 작은 통들에 담아서 늘어 놓습니다. 마치 뷔페집 같이요. 처음부터 반찬은 많이 놓지 마시고요. 2-3가지로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양을 말해줄래? 하고 먹을 양을 선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먹을 양에 대한 대답은 많이 주세요, 보통으로 주세요, 또 조금만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과일의 경우 블루베리 3개 주세요 하고 숫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요, 아주 조금만 잘라줄 거야, 네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도 돼 하고 정말 손톱만큼 극소량을 식판에 놓아 주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정말 토마토는 입에 대지도 않던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안 먹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참새 눈물만큼 아주 조금 잘라줄게, 맛을 볼지 안 볼지는 너가 결정해 라고 말하고 정말 이만큼 아주 조금 잘라주는 것을 보고요, 막 웃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맛을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긴장되어 있는 아이에게 이런 식의 가벼운 농담은 마음의 문을 좀 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식판에 놓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극소량이라도 꾸준히 식판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아예 주지도 않아서 먹을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것하고요. 먹지 않아도 꾸준히 보여주고 놓아주어서 언젠가는 먹을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단계의 목적은 아이가 스스로 먹는 음식의 양을 정함으로써 자신이 가져온 음식이 뭐가 있는지 눈에 익혀서요, 친숙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가 하나만 더 달라고 했는데 더 먹으라고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2번째, 어떤 맛일까? 2단계는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기입니다. 우선 동화책, 여러 가지 편식에 관련된 동화책들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자막으로 제가 참고하도록 밑에 달아 놓을게요. 음식 오감으로 탐색해 보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드시면서 아이가 담아놓은 그 식판의 음식의 모양, 또 냄새를 탐색하면서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합니다. 이건 몸에 좋은 거야, 한 번만 먹어봐, 이렇게 권유하는 느낌표로 끝나는 말보다는 물음표를 사용해 보세요. 냄새 맡아볼래? 살짝 만져볼래? 또는 살짝 입에 대볼래? 어떤 맛일까?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 것은 식사 예절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예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는 냄새 맡는 것은 실례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떤 냄새가 났는지 또 어떤 맛이 날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시다 보면 이때 아이가 안 좋은 냄새가 나요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아이의 말을 한번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서 수용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냄새에 대해서 좀 민감하구나 하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서 다음 요리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생각을 말해 주실 때 와, 맛있는 냄새 난다 이렇게 단편적인 말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젤리나 이런 간식 있잖아요. 이런 걸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구름맛, 햇잎맛 이런 말처럼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거부가 심할수록 탐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퀴즈나 이름 정하기 등 제가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음식 이름 짓기. 음식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가 이 음식 이름을 정한다면 이건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 또 의사 선생님이 싫어하는 과일 1위가 뭔지 아니? 바로 이 토마토야. 그 이유는 뭘까? 하고 퀴즈를 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의 정보를 퀴즈의 형태에 내어보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도 역시 중요한 점은 먹어봐와 같은 권유를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괜찮아. 이제 3단계는 음식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기입니다. 유치원에서도 급식 시간이 되면 장에서 자신의 물통과 수저를 챙겨가지고 자리로 가져오고 자기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급식 시간만 되면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안 먹는 아이들은 그만큼 급식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저는 그럴 때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괜찮아. 음식은 즐겁게 먹는 거야.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 였어요.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압박감을 느껴서 긴장해서 더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애써서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면 긴장이 풀어져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눈앞에 놓인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먹어도 괜찮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일에 두려움이 조금은 덜해지게 됩니다. 음식을 남겼다면 왜 남겼는지, 음식의 어떤 부분이 싫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니? 하고 묻고 맛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 맛이 없었어. 어떻게 맛이 없었지? 하고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남긴 것에 대한 나쁘고 좋음이 아닌 왜 먹기 힘든지 알고 싶다는 그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부모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또 아이의 대답으로 우리 아이가 촉감이나 냄새 등 무엇이 민감한지 알 수 있고요. 다음 요리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구나. 자, 4단계인데요. 음식을 스스로 경험하고 칭찬해 주기입니다. 음식을 다 먹지 않아도 먹지 않았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거나 시도했을 때 칭찬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먹었다는 결과가 아닌 먹으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는 먹기 힘들어서 못 먹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먹어보았네? 와, 엄마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기쁘다. 음식을 먹어서 잘했다. 결과가 아닌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용기 있게 먹어보았구나. 정빈이는 또 용감하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칭찬해 줍니다. 여기서 용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용기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 사물을 겁내지 않는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용기라는 말로 너는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고 또 아주 씩씩하게 먹어보았으니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내가 시도해본 행동은 용기라는 거구나. 내가 먹지 않았어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했구나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돼서요.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자녀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이 심하면 부모는 정말 속이 타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안 먹일 수도 굶길 수도 없어서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편식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은 아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4가지 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몇 번 먹을 수 있어? 밥을 남기는 습관이 있는 아이는 항상 식사할 때 밥을 조금씩 남기는데요. 꼭 조금 남았을 때 다 먹지 않고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해요. 그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라고 하면 대부분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4숟가락 또는 5숟가락 이라고 숫자로 아이는 말합니다. 물론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0숟가락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7살 미만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몇 숟가락을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엄마에게는 안 먹겠다고 얘기했지만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승부욕이 생겨서 한 번이 아닌 4숟가락, 5숟가락 이렇게 높은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아이에게 작은 동기부여를 주어서 억지로 먹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서 스스로 더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직 아이가 어려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능숙하게 말할 수 없을 때 아이가 한 숟가락 더 먹을래요 그런 말을 하거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하면 정말 먹기 싫거나 배가 부른 상태이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 카드를 모아보자. 아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4가지 말 중 두 번째 말은 미션 카드를 모으는 방법인데요. 편식이 심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은 아이에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 전에 미션을 정해서 성공하면 미션 카드를 주는 방법인데요. 자녀가 개선되기 바라는 식습관을 미션 내용으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않기, 반찬 골고루 먹기, 밥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 오늘의 미션은 시금치 다 먹기 라는 말보다는 시금치를 작게 잘라두고 참새 눈물만큼 작은 시금치 먹기 라는 미션을 줄 수 있습니다. 미션 카드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미션 카드라고 써서 A4 용지에 작게 프린터에서 잘라주어서요 간단하게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미션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션을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오늘은 아쉽네, 내일은 꼭 성공하자, 화이팅! 이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미션 카드를 다 모으면 미션왕을 뽑고 칭찬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가정에서는 미션 카드를 10개 모으면 마트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에 바르게 앉아있다니 엄마는 네가 참 대견해. 밥을 잘 먹지 않은 아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4가지 말. 그중 3번째 말은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칭찬으로 아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 즉 과정 중심 칭찬을 더 많이 들은 아이는 어려운 과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채소를 평소 잘 먹지 않는데 조금이나마 먹어보려고 한 아이에게는 이렇게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먹지 않았는데 오늘은 브로콜리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잘 관찰해서 뭔가를 해내려는 순간을 잘 포착해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순간을 지나칠 수 있으니 바른 식습관 지도를 위해서는 식사 시간에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주세요. 아이를 잘 관찰해 보면 아이의 좋은 행동이 짧게라도 보입니다. 좋은 습관을 칭찬하면 이 행동은 자녀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바른 식습관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칭찬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는 가득했던 밥이 지금은 조금밖에 안 남았네? 밥을 다 먹었구나? 어제는 입에 밥을 넣고 먹지 않아서 엄마가 걱정했는데 오늘은 입에 넣고 있지 않고 잘 씻고 있네? 최고야.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아빠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오늘 골고루 잘 먹어서 벌써 힘이 세진 것 같아. 밥 먹고 아빠랑 팔씨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매일매일 반복해주는 칭찬은 아이가 이해하기도 쉽고 바른 식습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은 불가사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물론 모든 불가사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용 가능한 불가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또는 어떤 맛일까? 하고 조금은 흥미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호기심이 많은 분들 중에는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험하신 것처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아이에게 퀴즈를 내보세요. 아이들은 퀴즈를 좋아해요. 이렇게 질문처럼 퀴즈를 내어주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당근도 잘 먹어야지 라는 말보다는 당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퀴즈를 내보세요. 힌트도 내어보면서 퀴즈를 맞춰보며 음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잘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해 흥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전혀 안 먹는 음식을 갑자기 스스로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되어 서서히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보는 단계는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보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음식의 냄새를 맡아볼 수 있고 살짝 맛을 보고 그리고 한 입 먹어보고 자신의 그릇에 담아서 먹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 다음 단계인 음식을 탐색해보는 단계, 즉 음식의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맛을 볼 수 있는 단계로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해볼 수 있는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오독오독한 소리가 나는 하얀 채소예요. 익히면 씹을 때 부드러워요. 빨갛고 뾰족한 채소예요. 매콤한 맛이 나요. 이 미역국은 평소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이 음식을 먹으면 힘이 세집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흥미거리와 잘 먹지 않는 음식을 연결시켜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식하는 아이 잘 먹게 해주는 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육아 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다음 시간에 육아에 꼭 필요한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는 나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